자, 반갑습니다. 임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지난 17년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해온 임한석의 생활역학 교실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마련했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렇게 동영상 테이프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릴까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자리에 사주팔자의 자리가 뜻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를 한번 펴주십시오. 자, 여기 교과서를 보게 되면 자, 제일 그 첫 페이지 12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자, 12페이지를 펴보면 글자가 있을 겁니다. 청간 해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그 다음에 오행 해서 목화토금수, 지지 해가지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다음에 사주의 구성,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사주의 구성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적힌 글자가 첫째 병자라고 적어져 있죠. 자, 두 번째 경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자라고 적혀 있죠. 예, 경인이 아니고 경자입니다. 자, 세 번째 갑신. 자, 갑신. 자, 네 번째 경오. 이렇게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그 유명한 사주팔자죠. 자, 여러분들이 요 글자가 어떤 순서에 가지고 적혀져 있고 어떤 또 규칙에 의해 적혀져 있는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맨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 나갔죠. 그래서 한글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적어 나가는데 한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사람의 태어난 년이죠. 자, 이 사람은 병자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힌 게 태어난 월이죠. 자, 세 번째 적힌 게 태어난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적힌 게 태어난 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의 네 기둥을 적을 수가 있죠. 자, 요 모양이 기둥처럼 보인다 가지고 연의 기둥이라서 연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의 기둥이라 해가지고 월주, 일의 기둥이라 해서 일주, 시의 기둥이라 가지고 시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기둥이 전부 4개죠. 그래서 넉사자를 쓰고 기둥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주, 사주. 글자가 몇 자입니까? 모조리 8자죠. 그래서 8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팔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가를 알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글자로 이렇게 고치면 바로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새로운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한자 문제죠. 자, 여기에
모조리 다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유감스럽게 여기에서 사용된 한자는 모두 22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을 딱 쪼개가지고 우에서 쓴 글자, 사용한 글자가 10가지입니다. 자, 밑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12자죠. 자, 우에서 쓰는 글자는 간이라는 글을 붙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플러스 양기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간. 자, 밑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치라는 글자를 붙이죠. 어떻게? 플러스 양기가 땅까지 내려갔다 해가지고 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주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가를 적으려고 그러면 위에서 쓰는 글자 바로 십간이죠. 밑에서 쓰는 글자 12지죠. 그래서 십간과 12지로 사주팔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자가 싫다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사용하는 글자 십간과 밑에서 쓰는 거 12지 이 12개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지 않고 역학을 공부하겠다. 그것은 기연, 니은, 뒷것을 모르고 한글을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고 ABCD를 모르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꼭 먼저 익히는 게 제일 처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 저희들 교과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뒷부분을 펴보십시오. 자, 페이지로 따지면 311페이지죠. 자, 교과서 뒤에 보면 311페이지에 보면 천간해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12페이지에 보면 지지 해가지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요 밑에 칸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소리 내어가지고 읽으면서 그리고 쓰시면 다 익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소한 100번은 써야 되죠. 어떤 분들은 99번 쓰고 잘 안 외워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00번을 써야지 외워집니다. 자, 그리고 외우실 때 대부분 다 눈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자는 눈으로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지만 입으로도 외워야 되죠. 그리고 손으로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과 입과 손, 이 세 가지로 이 글자를 확실하게 익히시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사주를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주마다 나름대로 자리가 있고 또 그 자리에 뜻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딱 쪼가리를 내 가지고 우회를 아까 칸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회를 우리는 보통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는 지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에 있는 글자, 밑에 있는 글자 각각 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에 있는 글자가 밑으로 절대 내려올 수가 없고 밑에 있는 글자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에서 쓰는 글자는 우에 꼭 써줘야 되고 밑에서 쓰는 글자는 밑에 딱 써야 되는데 요거마다 자리의 이름이 있죠. 아까 중에 요거는 하늘이라 그러면서 또 플러스 양기가 우에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천간의 글자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땅이라 그러면서 플러스 양기가 밑에까지 내려갔다 해가지고 치지의 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마다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의 우에니까 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칸을. 자, 그다음 요거는 연의 밑에니까 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 자리는 월의 우에니까 월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월의 밑에니까 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하죠. 요게 자기입니다. 요거는 일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 바로 자기 배우자죠. 요거는 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태어난 시니까 시간, 요거는 시지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죠. 우에는 모조리 간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밑에는 모조리 지자를 붙여주면 되죠. 연의 우회니까 연간, 연의 밑이니까 연집,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그래서 밑에는 모조리 지자, 우회는 모조리 간자. 자, 시의 우회니까 시간, 태어난 날짜의 우회니까 일간, 월의 우회니까 월간, 연의 우회니까 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요 글자들마다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요거죠. 자기가 태어난 태어난 날짜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자기의 바로 자신을 뜻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요 일간을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태어난 월입니다. 월의 밑에니까 월지죠. 자, 왜 그런 거 아니? 이 일간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월지죠. 그래서 내 일간에서부터 월지를 바라보면서 사주를 보는 게 저희들 만리식 사주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는 격국이니 용신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신사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잘 맞을 때는 엄청난 그 적중률을 자랑을 합니다만은 안 맞을 때는 터무니없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자, 사주에서는 맞을 때는 맞고 틀릴 때는 틀리고 이래버리고 나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통 시중의 역학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보통 시중의 역학입니다만은 저희들 만리식 사주 같은 경우에는 논리 자체가 요 일간을 가지고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를 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공식이 사실은 20가지 이내죠. 그래서 20가지 이내로 바뀌는 사주의 형상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또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 몇 달 만에 사주의 전체적인 감을 잡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아니? 자기 운도 물론 궁금하지만 자신의 배우자죠. 내가 도대체 배우자 덕이 있는가 없는가? 자, 배우자를 보는 거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일지. 요 자리가 자신의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복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복이 들어간 걸 갖다가 아주 기쁘다 해가지고 희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복이 없으면 이제 복이 아주 그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주 싫어한다 해가지고 기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 하나하나 자리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 자리에 복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기쁘다 해가지고 희신, 복이 없으면 싫다 해가지고 기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하고 같이 사는 게 내 배우자죠. 자, 배우자 자리에 복이 들어가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복이 있다. 저희들 말로 하면 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자리에 복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그런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죠. 자,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에 복이 있다고 무조건 다 잘 만나는 게 아니죠. 또 여기에 복이 없다 해가지고 또 무조건 다 아주 험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평생 고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요 자리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못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복이 없으면서도 자기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사주가 틀린 게 아니냐, 이 역학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쩌든 참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여기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그리고 재벌 2세를 만나더라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가짐이 잘 살라는 그런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의 여건들이 좋고 가하다 그래도 결국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니 못 사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배우자 자리 바로 옆에 태어난 시조, 참 중요합니다. 요게 그 유명한 바로 자식 운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복이 있으면 자식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분들은 사주를 딱 보니까 여기에 복이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 덕이 없죠. 이제 이걸 보고 난 뒤에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저놈의 자식들 키워봤자 앞으로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자식 복 없다고 애들을 뭐 고아원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갖다 버릴 겁니까? 그래서 복이 없어도 결국 키울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은 또 보면 또 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복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앞으로 내가 이제 여기 복이 있으니까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호강을 하고 크게 말년에 아주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말년에 자식들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다, 애는 안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이 없으면 늙어서도 김치 일단 담아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손주들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늙어서도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게 여기 복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는, 태어난 년은 도대체 뭘까? 요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조상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에 요즘은 이제 이 조상 집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단계, 요 자리, 요 두 자리입니다. 두 개 다. 여기에 복들이 있으면 일단 내 아버지, 또 어릴 때 내 아버지 덕을 좀 많이 본다, 내 집안 덕을 많이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요 자리는 내 어머니 자리예요. 요 자리는 형제 자리입니다. 자, 태어난 월, 이게 형제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복이 있으면 내가 형제 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게 바로 월지, 이게 내 어머니 자리입니다. 모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자리에 복이 들어가 있으면 내 어머니 덕이 있다. 요 자리에 복이 없고 공망이 들어가 있다든지, 공망이란 공치고 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좋은 그런 운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릴 때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젖도 못 얻어먹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우리 회원 중에서 한 분입니다. 그분 이제 남편이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부산의 모 병원 원장 사모님이죠. 자, 그 이제 단순한 이제 그것도 아니고 좀 큰 병원입니다. 거기에 사모님께서 아드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드님 사주를 저희들이 또 보니까 이상하게 요 자리에 둘 다 복이 없어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그 사모님은 상당히 조숙한 분이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현모양처입니다. 아주 참 좋은 어머니로서 또 좋은 아내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의 자녀분들 사주를 뚝 보니까 여기에 복이 없다, 그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주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러고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어떤 구간이, 이 사모님이 첫째 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어릴 때 이제 이혼을 했죠. 그리고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첫 부인이 낳은 자식을 이분이 이제 기른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생모가 아니죠. 예, 물론 이제 계모라 그래도 계모가 생모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계모라 그래도 자기 생모만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 사주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보기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봤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요 자리 요게 내 말년운이죠. 태어난 시 이게 말년을 뜻하고 또 요게 내 직업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안에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아니면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 직업이 저희들처럼 교육을 하는가, 아니면 영업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이나 장사 쪽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으로 나가는 그런 직업인가, 아니면 기술 쪽으로 나가는 직업인가, 이런 걸 보는 게 바로 태어난 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쌤 저는 시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자, 시 모르면 사주를 못 봅니까 이러는데, 시 몰라도 사주 볼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자식운과 그 다음에 직업운, 말년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일 뿐이지, 시 몰라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마다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관이, 자, 여러분들 아버지 운 언제까지 보통 작용합니까? 부모 운은 20살까지죠. 그래서 요 자리에 요 밑에든 위에든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다. 귀신이죠.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20살 전까지는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잘 안 풀립니다. 공부는 참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좋은 데 못 갔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통 안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배우는 걸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자리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내 어린 시절이 별로 안 좋다, 어릴 때 내가 많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요거는 20에서 한 30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 이상하게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이상하게 20살부터 취직도 좀 잘 안 되고 일들이 많이 꼬입니다. 제 아는 분 한 분이 요 자리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 시험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0살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31에 사법고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무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고 난 뒤에 31부터 이제 법무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재력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20에서 30에 특히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저때 일이 꼬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도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안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너는 이제 틀렸다. 20에서 30 사이에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어떡합니까? 요즘 같으면 대학원이 있죠. 자, 대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학도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취직을 하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경험을 좀 더 쌓아온다든지, 유학을 해가지고 학위를 따온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 쪽으로 써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하고 내 배우자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30부터 저희들 이론으로 이제 책에는 한 40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30부터 40이 아니고 30부터도 아닙니다. 만나는 날부터 오히려 죽을 때까지죠. 자, 내 아버님은 어릴 때 아버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자, 내 어머님이나 형제도 부모 살아야 어머니 형제입니다. 자, 근데 요 자리, 특히 내 배우자 자리, 이거는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게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인생에서 파랑과 우여곡절을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는 교과서에는 40살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즘 말년운이라고 그러면 40이면 청춘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40 하나거든요. 자, 훨씬 저지 그게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40,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가까지만 60까지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가 잔치를 했는데 요즘 60이면 청춘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60살 이후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내 노후 말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정년퇴직을 55살에 했었으면 그때부터 55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아무래도 자식한테 의지를 해야 될 때 요 두 자리에, 요 자리나 요 자리에, 특히 요 자리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말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마다 자리가 있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걱정을 하냐? 안 그렇습니다. 요 나이 돼 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할 필요 없죠. 요거는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상관없죠. 여기에 안 좋은 게 있으면 20에서 30만 지나고 나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좋죠. 이거 안 좋다고 바꿀 수가 없죠. 자, 바꿔봤자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한 사람 만나죠. 자,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내 복대로 내 배우자들을 만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주 요 형태를 보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이 사주 말고 저희들이 또 다른 사주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아무 때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요 책에 있는 걸 저희들이 하나를 쓰죠. 자, 교과서에 한 사주를 적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내나 병자년이죠. 자, 그 다음에 신축월, 을묘, 일, 이모, 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요거 읽는 거 방금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궁금하죠? 어떻게 읽는 거 아니? 병자년, 그 다음에 신축월, 그 다음에 을묘, 일, 임오, 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병자년, 신축월, 을묘일, 이모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태어난 년이면서 아버지 운을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요런데 아버지를 내리치는 그런 운들이 득지득지 붙어 있으면 어릴 때 내 아버지 운이 꺾여버립니다. 아버님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못 주신다든지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내 어머니의 자리인데 여기 있으면 어머님이 개무관이고 어머님하고는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습니다. 자, 요 형제, 자, 형제 큰 그거는 없죠. 하지만 형제 자리에 좋은 게 있어봤자 사실 얼마나 좋고 나쁜 게 있어봤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이왕이면 좋은 게 있는 게 낫죠. 자, 근데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르릉거리고. 그래서 보정 잘못 써가지고 형제들 집안들이 다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요 자리가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짜죠. 자, 내하고 같이 사는 거, 내 배우자 복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태어난 시, 이게 내 자식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내 직업운이면서 말년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요렇게 4개로 쪼개고 또 요렇게 또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요런데 좋은 희신들이 많이 있으면 생긴 거는 미끈합니다. 참 보기 좋죠. 근데 이 밑에가 모조리 안 좋은 귀신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삐쩍 개살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훤하고 미끈한데 배우자 보고 없죠, 자식 보고 없죠, 아버지 보고 없죠, 어머니 보고 없죠. 그래서 가정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에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가지고는 회사에서도 고생만 열심히 하고 욕만 얻어먹고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지만 요 밑에 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회사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진급 안 돼가지고 가난하고 월급도 작다 그래도 내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아주 내한테 양쳐로서 내조를 하고 자식들이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또 자기를 알아서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서 참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역학을 공부해 보니까 도대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희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1년 운에 복이 들어오면 올해 운이 좋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복이 들어오면 이번 달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복이라는 거는 배우자 자리나 자식 자리나 어느 자리든지 복이 있다는 거는 별 탈 없는 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별 탈 없이 내가 지내면 그게 좋은 복이죠. 근데 올해 막 재물이 들어오고 뜬금없이 옛날에 사놓은 땅이 10배씩 20배씩 뛰어가지고 천금만금 돈이 들어오는데 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돈 들어오면 뭐합니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들이 생깁니다.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등을 지고, 그 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복은 탈 없는 게 바로 복이다. 그리고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내가 벼슬이 크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고 또 집안에 완이 끓이지 않고 내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쁜 기신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네 기둥만 공부를 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요거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 최소 30%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주팔자는요, 이 8글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주가 30% 정도 그 사람의 운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70%를 좌지우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대운이죠. 큰 운이 있습니다. 이 대운은 10년 주기로 와요. 한 번 왔다 그러면 10년입니다. 두 번 오면 20년, 세 번 오면 30년입니다.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1하니까 대운이 몇 번 왔습니까? 그렇죠. 4번 왔죠. 자, 대운도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대운, 나쁜 대운이에요. 나쁜 대운이 한 번 왔다 그러면 10년 동안 골치 아프죠. 좋은 대운이 한 번 왔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대운이 2번 오면 20년이 좋은 거죠. 자, 제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좋은 대운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자, 언제 오는 거 아니? 저는 제가 제 이 사주를 뽑아보니까 47살에 대운이 옵니다. 이제 6년 남았죠. 6년. 이제 47살부터 10년 주기로 오니까 47부터 57까지, 57부터 67까지 해가지고 10년짜리 좋은 게 2개가 저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좋게 되죠. 자, 앞으로 6년 뒤에 여러분들 저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전에 아직 운이 안 오다 보니까 열심히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대운은 짭니다. 시간에서는 잘 안 와요. 어떤 분들은 좋은 대운이 오기는 오는데 79살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분이 잘 된다 이게 아니고 자식들이 그냥 무던하게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대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몇 살까지. 그거는 그 애가 잘 된다는 게 부모 운으로 해가지고 그 자식이 어릴 때 부모 설화에서는 아주 호강하면서 잘 살다가 그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 좋은 대운이 끝나버리고 나쁜 대운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제일 참 좋은 거는 30대, 40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나이 때 좋은 대운이 오면 그 뒤에 비록 조금 안 좋은 게 오더라도 그 흐름을 해가지고 좋게 가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거 지금 보고 삽니다. 자, 그다음 이 대운이 사주보다도 대운이 더 중요하다 했죠. 이걸 우리 어려운 말로 하면 사주 불여 대운 이랬거든요. 사주는 결코 대운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 대운이 좋은 쪽으로 오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오면 그 10년 동안은 나는 그럼 큰일 나느냐? 아닙니다. 대운이 비록 안 좋은 쪽으로 오더라도 이 대운 안에 1년 운이 있습니다. 1년 운이 10개가 있거든요. 1년 운이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는 6년은 좋고 4년은 나쁘고 4년은 좋고 6년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4대6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주가 안 좋고 그다음에 대운이 비록 안 좋더라도 1년 운 6년이 좋으면 이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몇 푼 벌어서 안 좋을 때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년 좋으면 이때 열심히 해가지고 6년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란 법은 없죠. 열심히만 하면 어쩌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불여 대운, 대운 불여 세운이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운. 바로 이 1년 운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세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요거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대운 적용하는 걸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운을 배우게 되죠. 자, 요걸 공부하고 난 뒤에 뭘 하는 거 아니? 적성 보는 방법, 아니면 궁합 보는 방법, 당면 문제. 당면 문제는 내가 지금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팔까요 말까요? 땅을 살라는데 팔까요 말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는데 할까요 말까요? 예. 그리고 궁합 보는 사람이 한 명이면 이혼하려는 걸 물어보는 사람이 9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혼을 생각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면 문제죠. 정권을 샀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정권회사의 이 주식을 지금 팔까요? 언제 팔까요?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립니다.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면 문제죠. 그래서 요 사주 보는 거, 그다음에 대운 보는 거, 1년 운 보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시고 나면 이제 그런 당면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까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일단은 여러분 집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거 아니? 자, 일단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 사주, 그다음에 자기 운은 자기가 보자. 그다음에 내 가족군은 내가 직접 보자. 그리고 그거 막 보다 보면 이제 이웃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름 되면 과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집에 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에서 대접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이 역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 이러면 저기 뭐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은 정말로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보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8글자를 풀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내려온 아주 학문 중에 학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생활에서 자신의 호신으로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걸 간추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20가지 정도만 하면 웬만한 운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부적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뭐 굿하는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되게 이런 역학한다, 점한다 이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올해로 제가 한 17년째 역학을 깐깐히 강의를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점을 보고 뭐 누구를 돈을 받고 점을 보고 이런 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도사는 아닙니다만은 도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을 뵙고 강의는 못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스승이신 변말리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들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추고 숨기고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 둘째 시간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